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혹은 향후 수십 년간 사회 다방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스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미디어숲에서 출간하고 박성현님이 옮기신 제이슨 히엉크 작가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새로 쓴 역사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증인이 되어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은 바뀌어가고 빠르게 흘러가는 메타버스라는 신조어의 미디어 속에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원격 근무, 온라인 수업, 부동산, 경제, 어쩌면 먼 미래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 빨리 앞당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쓴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노동, 교육, 보건 및 공급망을 비롯한 핵심 분야와 산업에 가져올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 그리고 기회가 무엇일지 탐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학자인 작가의 전문가적 견해를 통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렛대, 동력,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또 큰 위험 요인과 기회가 무엇인지 살피고 어떤 트렌드와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건설적인 논의를 하여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의 미래.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라. 오늘날 경제는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쇼핑과 소비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은 위태로우며 이 직업들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언택트 직업, 즉 공급망과 관련된 직업은 좀 더 생겨날 텐데
이러한 과정들은 일정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의 직종이 우후죽순 생겨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건 또 다른 긍정적인 큰 변화로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술의 발전과 혁신 덕분에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가지는 전자상거래와 재택근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미래. 성큼 다가온 원격 근무의 서막. 미 노동청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으로 분류된 의료 분야는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수명이 길어지는 한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의료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지출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어쨌거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최전선에선 개인 간병인, 보조원, 정규 간호사, 재택건강보조원 등이 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야는 확실히 승자입니다. 또한 의료 분야 공급망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이 접목된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업, 즉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직업이 갖는 부가가치는 분명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는 시간, 연료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을 많이 줄여줍니다. 고용주로서는 사무실 공간, 주차 공간, 장비, 시설, 사무실 용품 등 다양한 지출이 줄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의 전문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격 업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의료 서비스, 유통망, 제조업, 무역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비즈니스 직업과 전문가의 역할은 대부분 온라인화가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 같은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유통업 등 원격 직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선호도가 많이 커졌고 코로나19는 이를 성큼 앞당겼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직업들은 장기간 선망의 직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육의 미래, 온라인 교육의 세 가지 트렌드. 나는 앞으로 수년간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경쟁할 기회를 얻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교육,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사회 전체에 방대한 혜택을 줄 것입니다. 나는 온라인 교육을 손바닥 안의 교실에 비유하며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잠재성을 지닌 데 머물러 있었지만 이젠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앞으로 크게 도약할 것입니다. 에너지의 미래. 재택근무가 에너지의 미래를 바꾼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재택근무 급증에 팬데믹의 충격이 한몫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보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모두 주목받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기업이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화석연료와 에너지 수요는 일과 교육 에너지의 미래와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칠 6가지의 변화. 첫째,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물리적인 사무실 공간을 점점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의 첨단 사무실은 호텔이나 아파트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커다란 영향을 받는 곳이 부동산 업계나 자영업 가게들입니다. 특히 심각하게 피해를 본 곳은 면대면 접촉이 높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아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는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증가하므로 자영업과 부동산업들의 손해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코로나 이후 업계 전체가 문을 닫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커다란 변화는 주택부동산 시장의 타격입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주택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이므로 급 처분하려는 주택들이 쏟아져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넷째, 관광 밀집 지역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광 수입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천천히 회복하겠지만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끝이 난 이후에도 주요 관광 도시들은 경제적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들의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가 변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까이 붙어서 업무를 보던 기존 사무실 공간보다는 각자 흩어져 업무를 진행할 주택 공간을 보다 선호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은 도심 근처의 아파트보다는 교외의 널찍한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재택근무하고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선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섯째, 물류창고와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망이나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본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의 미래에서 6가지 중요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는 아주 새로운 전망이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꾸었고 변화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 또한 지나갑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되었던 조치와 변화들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2차 혹은 3차적인 영향과 경제적 악재에 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할 방법을 찾고 구체적으로 커리어를 조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